500일 차고요. 4월 마무리하는 겸해서 영상 찍어 봅니다. 한 2주 정도 지난 것 같아요. 수익 나오는 거랑 전혀 관련 없는 작업을 하고 있었네요. 그 중에서도 충격받은 게 제가 웹페이지를 뷰로 만들거든요. 제일 인기 있는 건 리액트입니다. 그리고 뷰는 별로 인기는 없는데 제가 처음에 이걸로 배워가지고 계속 이것만 쓰고 있어요. 거기 안에 전역 변수 관리하는 게 있거든요. 그걸 뷰X라고 하는데 이것도 옛날에 배운 거 그대로 쓰고 있었습니다. 이게 너무 초창기에 나온 거고 쓰기가 굉장히 불편해요. 2년 전에 피니아라는 걸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피니아를 적극 추천하고 있고요. 뷰엑스는 중요도가 낮아졌고요. 나중엔 안 쓰게 될 것 같아요. 피니아가 다 대처할 수 있으니까요. 요게 뷰엑스 코드인데요. 여기 보시면 커밋 뒤에 변수명인데 요게 문자열로 되어 있거든요. 자동 완성이 힘듭니다. 이게 나올 당시에는 타입스크립트가 없었기 때문에 자동 완성을 할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당연히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게 거의 뭐 10년을 지나오면서 자동 완성이 너무 강해지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전부 불편해진 거죠. 시간 지나서 보니까 다 새롭게 바뀌었더라고요. 이번에 피니아로 넘어갔고 피니아는 문자열을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동 완성이 쉽게 돼요. 그 다음에 서버 로그입니다. 서버가 죽기 시작하니까 이제 로그를 봐야 되겠더라고요. 그랬는데 정작 봤더니 중요한 로고가 안 찍혀 있어요. 죽었을 때 왜 죽었는지 이런 게 안 찍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대폭 수정했습니다. 그 다음은 로그를 가져오는 기능을 만들었거든요. 서버가 구글 가상머신 안에 있다 보니까 안에 들어가서 파일 보는 게 매우 불편해요. 그래서 제 컴퓨터로 로그를 아예 가져올 수 있도록 기능을 열어놨어요. 이러면 이제 서버가 취약해지겠죠. 뭐 인증키 이런 거로 인증은 하지만 어쨌든 취약해지는 기능을 넣은 겁니다. 그 대신 로고는 볼 수 있다. 요게 장점인데 요거 한다고 일주일을 그냥 재밌다고 허비해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기능은 별거 아닌데 요거에 시간을 많이 썼다. 그 다음 퍼즐 게임 광고를 진행해야 되는데 계속 게임만 수정하고 있습니다. 게임이 그 인터넷이 안 되면 플레이가 불가능하거든요. 그런데 경고창도 안 떠요. 그래가지고 인터넷 문제 되는 거 경고창도 띄우고 또 성능도 좀 문제가 있었어요. 5판을 연속으로 하니까 굉장히 느려지더라고요. 안에 리소스가 있는데 그걸 지우지 않도록 그 코드가 작성돼 있어서 계속 쌓이기만 하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광고를 하려고 하니까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수익을 포기하고 대충 게임을 만들면 이런 거 안 고치고 그냥 만들고 만족하고 버리고 이거 반복인데 이제 돈을 넣고 돈을 벌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더라고요. 광고하려고 했던 게 잘한 생각인 것 같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선을 또 하나 넘어가면서 그 경험하지 못한 걸 또 생각해 보게 되네요. 그리고 1년 묵혀놓은 게임을 업그레이드 했습니다. 블록 분해하는 게임이고요. 이거 화살표대로 블록을 분해하고 그 화살표대로 나가는 방향에 블록이 있으면 뭐 실패하고 하는 그런 게임입니다. 이게 1년 전에 만들 땐 이게 2주 걸렸나? 잠깐 만들고 그냥 또 바로 손 놔버린 거거든요. 제가 뺏긴 게임인데 이게 이제 한글 제목으로 바뀌었네요. 탭 어웨이라고 하는 게임입니다. 제목을 이렇게 길게 써놨네요. 요게 인기가 있었거든요. 탭 어웨이를 따라한 거고요. 비주얼은 제가 날림으로 만든 거라 어쩔 수 없이 이런 거고 그 탭 어웨이는 안에 상점도 있고 여러 가지 컨텐츠를 다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계속 발전한 것 같아요. 저는 모티브도 없었고 그냥 뺏기겠다는 생각으로 잠깐 만들고 아 되네 하고 손 놓은 거죠. 그러다가 1년 지나고 나서 어떻게 다른 방법 없나 생각하다가 이게 좀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거 적용하고 앞으로 조금 더 추가하면 탭오웨이랑은 완전히 다른 게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연초에 레이저 쏘는 디펜스 게임이 있었거든요. 그것도 1년 전에는 그냥 총알 쏘는 게임이었는데 레이저로 바꾸고 바꿨는데도 재미없어서 그냥 손 놨거든요. 그것도 완전 새로운 룰로 바꿔가지고 다른 게임을 만들 생각입니다. 그 앞에서 광고 준비하면서 게임을 업그레이드 하다 보니까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그전에는 이것저것 다작을 했는데 다작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제품이 될 만한 수준까지 끌어올려야 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품이 안 될 만한 걸 여러 개 들고 있어 봐야 그거 어떻게 팔 수가 없잖아요.
그냥 제품이 되는 거 하나만 만들면 되지. 돈을 벌려면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CRPG 작업은 요거 동영상을 AI로 뽑아서 다 발라놓은 그런 게임입니다. 요거는 그 4월 달에 2만 원 주고 드림이나 결제해서 그걸로 뽑았거든요. 한 달 동안 거의 코인을 절반을 썼는데 하루 만에 오늘 코인 전부 다 써버렸습니다. 요거는 의지만 있으면 열심히 만들 수 있는데 지금 나머지 마무리하고 해야 돼서 적당히 한 바퀴 돌 수 있게만 해놓고 그대로 출시할 것 같아요. 제품이 될 수 있는 퀄리티는 아닌 것 같고 과제 완료했다 이 정도 느낌인 것 같습니다. 많이 뽑다 보니까 실패한 영상도 나왔거든요. 요거를 같이 보시죠. 음성 들어간 건 괜찮았는데 요게 2D라서 그 입체감을 좀 잃어버린 것 같아요. 좀 얼굴을 돌렸는데 모양이 이상합니다. 요거는 침실인데 모자를 쓰고 있죠. 요게 좀 문제가 되고요. 판타지풍인데 집이 현대식이에요. 그것도 좀 문제이긴 한데 이게 좀 교정을 한 게 이 모양이고요. 이거 전에는 그 전등이 있고 유리 창문이 저게 샤시로 돼 있고 막 이랬습니다. 요거는 이 게임 특성상 얼굴이 잘 나오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반대로 눕혀야 되고요. 그리고 이불 덮은 부분에 보시면 다리 길이만큼이 없어요. 엄청 작게 이제 부풀어 올라와 있는데 요것도 좀 이상해요. 등장 연출 프롬프트를 제대로 작성 안 하고 그냥 등장한다고만 적었거든요. 그랬더니 이렇게 유령처럼 나오네요. 그래가지고 실패한 영상입니다. 요거는 영상 제한 시간이 너무 짧은데 모든 걸 다 시도해 버려가지고 전부 끊어서 진행돼 버렸습니다. 시작과 결과는 맞는데 중간 부분이 마음에 안 들어서 요거는 실패한 영상이고요. 이거를 이제 세 부분으로 쪼개서 다시 만들었거든요. 옷 갈아입는 거랑 침대에 눕는 거랑 어두워지는 거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이거는 코인이 남아서 퍼즐 게임에 사용할 영상이에요. 오리 위에 고양이 올라탄다, 올라타다 실패한다 라고 적은 거고요. 요거는 오리가 고양이 위에 올라탄다고 적었는데 올라타지는 못하네요. 요거는 유튜브에서 하마 영상을 봤거든요. 하마가 위험한 동물이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하마 생각나서 하마도 영상 하나 만들었어요. 요것도 퍼즐에 넣을 겁니다. 그리고 랜드마크 건물 사진 같은 것도 뽑을 수 있거든요. 요거는 영상이 아니기 때문에 엄청 저렴한 비용으로 뽑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도 이건 한 2만 원 내면 한 수천 장도 뽑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퍼즐 리소스가 부족했는데 한 방에 해결됐습니다. 요거는 한 주간에 마무리된 사건 사고 소식이고요. 샌드박스 있죠. 스팀에서 출시한 그 게임 엔진인데 요게 출시했습니다. 그 올라오긴 했는데 저도 생각 못한 게 요게 유료였어요. 가격은 21,500원이고요. 윈도우에서만 실행 가능하게 나왔네요. 유니티랑 경쟁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진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게 만들기도 불편하고요. 이미 만들어진 리소스는 쓸 수 있는데 그 새로운 리소스를 집어넣는 게 힘든 것 같습니다. 아직은 바빠서 파볼 여력이 없고요. 요거 출시 초기에 뭐라도 하나 만들어 가지고 내놓으면 홍보할 수단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 초반에 그 진입해서 먹을 수 있는 파이가 있는데 좀 바빠서 아쉽네요. 저는 신경 쓰진 않고 있었는데 2026년 대부 캠프 공모전이 있었습니다. 여기는 저기 신규 게임을 한 공모전을 치르는 그런 대회 같은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초보나 신입들이 그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건이 터졌어요. 그 참가자들 대부분이 그 어디서 출시한 거라던가 이미 그 후원을 받은 그런 게임들을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부정이다 해서 열폭한 분이 계십니다. 네온이라는 채널에서 요거를 그 고발하는 영상을 올리셨는데 그 조회수 올라가는 거 봤는데 장난이 아니게 빨리 올라가더라고요. 보통 게임 공모전은 그 공모전 관련한 사람들만 인기 있는데 우리 앱에서도 막 거론되고 좀 인기가 있었습니다. 뭐 인기가 있었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고 나쁜 쪽으로 좋은 거죠. 참가를 했거든요. 그리고 3개월을 갈아 넣었는데 떨어졌어요. 떨어지는 건 뭐 다반사니까 그럴 수 있는데
떨어진 다음에 그 입상한 후보들을 보니까 그 입상한 게임들이 막 완성도가 장난 아닌 거예요. 이미 게임 다 만들어져 있고 막 그런 상태였던 거죠. 이 분명히 신입들을 위한 공모전이었는데 가끔 신입들을 위해서 이런 공모전을 하거든요. 그 슈퍼스타 K 방식처럼 그 몇 달간에 걸쳐서 완성도 보면서 점수 책정하고 후원을 조금씩 더해주는 그런 형태의 그 공정한 룰이긴 한데 실제로 그게 지켜지진 않죠, 원래는. 요번에 좀 다른 건 이분은 진짜 순수한 마음으로 들어가서 봤는데 그걸 보시고 충격받으신 것 같아요. 이분의 다른 영상들을 봤는데 게임 기획자신 것 같고요. 어느 회사에서 일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거 이 게임은 요렇게 요렇게 하면 그 장사 안 된다 이런 거 뭐 내용 올리고 하면서 게임 분석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러다 요번에 각 잡고 이제 본인만의 게임을 기획해 본 거죠. 상금인가? 진행 비용도 굉장히 좋았고요. 뭐 모든 것이 다 좋았습니다. 그리고 룰도 들어보면 합리적인 룰이었고요. 이렇게 상금이 많이 걸리면 어중이 떠중이 다 모이죠. 그리고 그 입상 조건에 되든 안 되든 자기 거 그냥 밀어 넣습니다. 이거는 뭐 거의 시장통이라고 보시면 돼요. 참가자가 엄청 많았어요. 1200팀이 들어왔고 60팀을 뽑고 최종적으로 10팀이 남는 그런 방식입니다. 1200개의 팀을 다 이제 보는 것 자체가 힘들잖아요. 아무리 평가단을 꾸려도 그렇게 많이 꾸릴 수가 없을 것이고 이걸 본다고 해도 한 일주일 만에 마감하고 그러기 때문에 거의 랜덤으로 뽑았을 거라고 봅니다. 요즘 인디게임 정부 지원 사업이 어떠냐면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해서 목표가 정부 지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돈 받기 위해서 들어오는 그 업자들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은 게임을 출시하거나 뭐 이런 거에 관심 있는 게 아니고요. 무조건 돈만 땡기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 몇 명은 뭐 10년 전부터 있었던 방식인데 그 게임 자체를 자기가 만들질 않습니다. 그 지원금 받자마자 바로 외주를 주고요. 외주 하는 사람이 게임을 만들고 그게 출시되고 뭐 그런 식입니다. 외주 해주는 사람도 빈곤하기 때문에 그 조건이 안 좋아도 막 들어와서 해준다고 그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반값에 다시 외주를 주는 이런 하청, 재하청 상황이 벌어져요. 정부에서 그런 거 알 수가 없죠. 하청을 주는지 안 주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나오는 그 출시해서 실제 성적 보면 뭐 처참합니다. 그 정부 지원금은 다 들어갔지만 본전도 못 뽑고요. 그런 게 허다하고 그 중에 또 10%는 만들지도 못해요. 지원받은 금액을 다시 토해내고 뭐 이런 상황도 벌어집니다. 그리고 지원 사업에 실패한 사람은 묵혀놨다가 다음 공모전에 또 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더 많아지는 거죠. 점점 많아지고요. 그런 식으로 그 악순환이 계속 돌고 있어요. 이게 정부 지원 받았던 사람도 낼 수 있는 공모전이 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받았던 사람도 내고 안 된 사람도 내고 준비한 사람도 내고 신규 유저도 내고 뭐 이렇게 계속 쌓여가는 거죠. 그 나는 불법을 저지르겠다고 생각하고 내는 사람도 있거든요. 요게 그 실제로 나중에 걸려도 그렇게 뭐 위법한 소지는 없습니다. 뭐 깜빵에 간다거나 이런 거 없어요. 그냥 그 지불됐던 금액은 그대로 지불되고 그 이후에 금액이 중단될 뿐입니다. 정부 지원 사업이 원래 그래요. 범죄자 만들겠다고 하는 사업은 아니기 때문에. 이래서 신규 유저가 들어오면 깜짝 놀랍니다. 이게 이렇게 돌아가도 되나 싶은데 요게 1, 2년 돈 게 아니고요. 한 20년을 이렇게 돌린 거예요. 그런 결과가 이 모양입니다. 그리고 크게 실망하실 필요가 없는 게 다른 지원 사업도 다 이 모양입니다. 원래 이래요. 원래 이렇고 잘 될 사람은 자기가 노력해서 잘 되는 거고 잘 못 될 사람은 그냥 정부 지원금 좀 타먹고 이것도 여러 번 타먹으면 이제 안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장에서 퇴출되는 거고요. 신인 공모전 이런 것들이 다 그쪽이 중요하게 보는 게 신인이잖아요. 한번 타먹으면 다시는 안 오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사람들 걸러내면 그 좀 잘 될 사람이 미리 뽑히긴 합니다. 이런 정부 사업도 좀 나이 제한을 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냥 그 애매한 나이는 다 쳐내고 한 30살 미만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대학 졸업자 정도 해서 한 26살 미만 이렇게 걸어버리면 뭐 다 뽑죠. 그러면 그 맨날 하던 업자들은 나이 많으니까 다 잘리는 거죠. 이 공모전에서 중요한 게
그 불법적인 그 방식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퀄리티가 좋기 때문에 붙었다는 겁니다. 그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퀄리티가 좋으면 붙는 겁니다. 보통 공모전이 이게 나올 줄 알고 요걸 준비한다. 이러면 이미 늦은 거고요. 그거 어떻게 하냐면 만들고 있습니다. 한 2, 3년 만들었고 이제 낼까 말까 할 때 공모전 나오는지 보는 거예요. 그리고 공모전 딱 나오면 내 것도 한번 넣어보고 이미 출시할 퀄리티잖아요. 그러면 여기 참여한 또 업체들이 있거든요. 공모전 떨어져도 그 업체들은 컨택해서 또 주워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순환은 그런 데서 일어나는 거고요. 인디 게임 쪽은 성공했다는 뉴스가 워낙 많아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그거 보고 달려들기 때문에 유입되는 팀이 많습니다. 이러면 경쟁이 저하되기는커녕 올라가죠. 이분도 공모전 입상엔 실패했지만 영상을 만들어서 조회수는 많이 땡겼잖아요. 이게 실패하는 게 나쁜 게 아닙니다. 무조건 시도하는 게 좋은 거예요. 뭐 공모전의 길은 닫혔지만 다른 쪽 길이 열리고 그런 식이죠. 그래서 저도 광고를 하려고 하니까 그 다른 생각이 든 거고 광고할 생각이 없었을 때는 진짜 게임 대충 만들었죠. 그러니까 뭔가 해보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걸 하다 보면 실력이 쌓이고 성공 확률은 더 높아지고 나는 할 줄 아는 게 더 생기고 뭐 요거를 계속 반복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요즘은 인디 게임을 워낙 찾아보니까 그 유튜브에서 90년대 콘솔 전쟁에 대한 영상을 자꾸 추천해 주거든요. 그런 거 보면 짧게 보면 그 게임을 잘 만들어도 콘솔 게임기 경쟁에서 져서 그쪽 시장이 죽고 그래서 게임을 못 파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하지만 길게 보면 그 게임을 못 팔았기 때문에 게임을 싸게 내놓으니까 또 많이 팔리고요. 뭐 그런 케이스도 있고 또 여기 이 콘솔에서 망한 건 그 잘 되는 콘솔에 가서 또 발매하니까 또 성공하고 이런 케이스도 있어요. 그래서 짧게 보면 이길 방법이 전혀 없지만 길게 보면 방법이 있다라는 거에 제 생각입니다. 여러 번 시도하는 게 맞아요. 실패했다고 내 기획은 망했어 라고 생각하기엔 공모전의 평가 방식도 믿을 수 없고요. 계속 고쳐가지고 게임 출시하는 것도 정상적인 방법입니다. 그 결과가 3년 후에 나온다는 거지. 그 현재 게 실패했다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다른 사람 실패를 통해서 저도 옛날 기억이 되살아났고요. 500일차 이벤트도 챙겼네요. 그리고 4월도 함께 마무리됐고요. 참 뜻깊은 날입니다. 5월은 좀 제대로 그 일지도 쓰고 그 기록도 남기고 그래야겠습니다.